예. 아따, 되게 열심히 하실라네. 선생 안 온다고 막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죠? 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우리 중개부 선생님은 뭐, 부러뜨리가 막 퍼포먼스하고 그래 합니까? 세게 치는 모양이구나. 예? 저는 팔림 쓰면 칠판이 빠져요. 그죠? 살살 쓴다. 칠판이 빠지는지 니 팔이 빠진다 면 해봐라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자, 200페이지 각 권리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상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써냈는데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자, 우리 지상, 지역,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곳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적, 임의적 계상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지상권 보면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그죠? 자, 니은의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그리고 요역지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전세권은 목적 적는다 안 적는다? 목적을 안 적고 범위와 전세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지상지역 전세권 비교하면 기억 지상권 목적과 범위를 적되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공통점이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범위를 적을 때는 전부냐 일부냐 적어줘야 되죠. 자, 전부라고 적으면 전부라고 적고 끝. 그러나 일부일 때는 그 일부를 표시한 뭐 첨부, 도면 첨부 항상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니은 기억의 지료는 임의적 계상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틀렸고 니은 지역권 성역지 등기 기록에서 목적과 범위 그리고 요역지 맞죠? 자, 디귿 전세권에서 전세금과 설정 범위 맞아요. 목적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에서 하나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전세권이 만약에 건물에 설정되는 전세권일 때, 자, 건물 전부를 빌리면 그럼 도면 첨부할 필요 없죠? 자, 그런데 3층짜리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어요. 거기서 2층의 일부를 빌린다. 그러면 도면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3층짜리 건물이니까 2층만 빌리는 것은 일부만 빌리는 거죠. 그러나 2층 전부를 빌렸을 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부이지만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 대표적으로 건물 전세권 특정 층 전부를 전세 설정할 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도면 첨부해서 2층 도면 첨부해가지고 전부 새까맣게 지르면서 전부 다 빌린다.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디를 빌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는데 2층 전부 새까맣게 칠한 도면 그거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층 전부일 때는 건물의 일부이지만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리얼 임차권에 가면 차임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차임. 그러나 자, 우리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대표적인 거 네 가지. 각종의 특약, 약정, 기간과 지료.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그러면 존속 기간, 기간은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변제기 이런 거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리고 미음 저당권 들어가도 채권액과 채무자는 필요적이지만 변제기 이런 거는 임의적이에요. 변제기 정했다면 적고 안 정했다면 적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권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저당권이고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증감 변동합니다. 그죠? 변동하다가 중간에 피담보 채권액이 일시적으로 0, 제로로 되더라도 자, 원래 우리 담보물권은 채권액이 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야 돼요. 그러나 근저당권은 변제기까지는 제로로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된 특수저당권이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나오고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되면 하나라도 안 적으면 각하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채권 없는 저당권은 없다. 채권액 적어라. 그 다음에 자, 채무자와 이 담보 제공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이 부동산 제공해서 책임만 지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인지도 필요적 계상이에요. 자, 그런데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 적어주고
그리고 사실상 이 법무사 시험용 들어가면 이 두 가지만 필요적이 아니고 여기 두 가지씩 더 있어요. 우리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 목적일 때는 지상권, 전세권이 목적이다라는 저당권 권리의 목적을 분명히 적어라. 이 필요적 기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제공될 때는 공동으로 제공되는 부동산 모두를 다 적어라. 공동담보 표시하는 거. 이것도 필요적 기상으로 들어가는데 요거에 법무사 시험에서는 종종 나오는데 우리 중개사에서는 거의 이 두 가지만 거의 다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 자, 해서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는데 자, 우리 저당권의 채권액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까? 아니어도 됩니까? 금전 채권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반드시 금전으로 평가한 환산한 평가액을 기록하라. 이렇게 평가액 기록. 이 평가액을 기록해야 그래야 외부의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얼마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남아있는 담보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백미 백가마 채권 이것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될 수 있죠. 그런데 백미 백가마 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외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미 백가마 채권 해놓고 괄호 금 1억 원 또는 금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전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채권 최고액하고 나왔는데 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라. 기억납니까? 요거 의외로 시험에 제법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게 반드시 단일하게 합니다. 반드시 단일하게. 자, 돈을 내가 필요하면 9억까지 빌리고 싶다. 그런데 9억 가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친구들 3명을 불러서 하나당 A는 5억, B는 2억, C도 2억 해서 5억, 2억, 2억을 최고액으로 해서 합치면 9억이 되죠. 그래서 빌렸다. 그런데 A, B, C가 내가 빌려주는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 등기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 그래서 A 최고 5억, B 최고 2억, C 최고 2억, 합 9억 이렇게 적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하나면 채권 최고액도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나는 5억이나 빌려주는데 내 5억이라고 꼭 등기하고 싶다. 어쩌면 되노? 어쩌면 되기는 A 따로 B 따로 C 따로 근저당권 각 하나씩 등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반드시 단일하게.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책임지는 최고 한도에 구분해서 적으면 안 된다. 무조건 하나로 적어라.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참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무자는 필요적 대상이에요. 안 적으면 각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꼬셔도 채무자는 이런 경우는 적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안 적어도 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채무자 안 적으면 각하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맞죠? 각하다. 근데 꼬실 때는 그럴듯하게 꼬시죠? 그럴듯하게 꼬신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특히 딸내미들 집에서 아무리 아빠가 아빠 빼고 다 늑대고 도둑놈이다 해도 나가면 다 쏘가갖고 늑대 도둑놈 꽁무니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 해야 인류가 존속하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얘기 했어요. 내만 믿어라. 그래 놓고 뭐 믿기는 뭐 믿어. 그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택배로 뭐부터 시킨다. 고무장갑 2박스. 맞죠? 절대 물 안 묻히도록. 그죠? 물 묻힐 때는 고무장갑 꼭 끼라. 이래놓고 이제 가면 되죠. 자, 해서 저당권 건전 요래 나오는데, 자,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계상이죠. 이자 약정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때만 적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건저당권에서는 이자는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자가 있든 없든 이자는 무조건 최고액 속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적지 아니한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권 나왔는데 지역권은 성역지와 요역지로 나뉘는데 등기 신청은 어디에 신청한다? 성역지. 그래서 성역지 등기부는 신청에 의해서 지역권 등기가 되지만 요역지 등기부는 직권으로 등기가 돼요. 신청이 없었으니까. 그죠?
지역권은 그 정도 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대략 넘어가시되, 자, 우리 저 뒤에 가서 저당권에 관한 것만 한 두 가지 보겠습니다. 저당권. 자, 46번 문제로 가봅니다. 207페이지 46번 문제. 46번. 자,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등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가등기 할 시간을 일단 남기고 무조건 가등기를 해야 되니까. 46번 담보물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고른 것은 냈습니다. 자, 기억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고 나왔어요.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등기 한 건마다 등기 신청 하나거든요. 그러면 원래 신청서는 신청 한 건마다 신청서 하나씩 따로따로 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이 가진 부동산에 자, 갑이 돈을 한 5억 빌리고 저당권 등기해 줄게 이랬는데 A 1억밖에 없다고, B도 1억밖에 없다고, C도 1억밖에 없다고. 자, 대답 D 2억 있다 합시다. 자, 그럼 저당권 4개 등기해 줘야 된다 그죠? 그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여러 개가 신청되고 있는데 당사자가 다르고 피담보채권 1억, 1억은 양은 같지만 서로 다른 채권이죠. 맞죠? 그럼 서로 다른 등기다 말이에요. 그럼 신청서 따로 이리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제공 방식과 관련해서 자, 원칙은 등기 신청 한 건마다 신청서 하나씩 1건 1신청서 주의. 근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 여러 건이지만 하나의 신청서로 같이 신청. 이런 게 있었죠. 자, 이 일괄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일 것,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일 것, 등기 목적 같을 것, 등기 원인 같을 것, 이런 거 요구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뭘 외워야 되느냐? 창설적 공동저당은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창설적 공동저당. 자, 부동산 여러 개가 공동으로 제공된 저당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개가 처음부터 창설될 때부터 여러 개가 한꺼번에 제공됐어요. 이게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이런 건물과 토지, A 건물, B 토지를 가진 갑이 자, 을한테 가서 돈을 5억 빌리고 저당권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을이 부동산 실사를 해보니까 평가액이 5억에 못 미쳐요. 그래서 부동산 좀 더 가져오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갑이 자기 동생인 갑다시한테 가서 갑다시의 건물까지도 저당권 설정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5억을 빌리기로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을이 지금 저당권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은 A 부동산, 그리고 B 부동산, 그리고 C 부동산 세 개를 담보로 잡고 5억을 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세 개이지만 등기 목적 전부 저당권이에요. 등기 원인 갑과 을이 5억 빌리고 저당권 3자 계약 동시에 같이 했죠? 원인도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개 부동산은 예를 들어 전부 연제구에 있는 등 등기소 관할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은 분명히 부동산 세 개에 대한 저당권 세 개지만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괄 신청하고 나오면 창설적 공동저당 떠오르면 되고 이 창설적 공동저당에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달라도 되느냐. 지금 부동산 소유자 요거는 갑 거, 요거는 갑다시 거. 부동산 소유자가 다르죠. 달라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거 정도가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여러 개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는 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는 연제구 있고 요거는 해운대구 있다. 이거는 연제구 등기소 신청하고 요거는 해운대구 등기소 신청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은 안 되잖아요. 이건 따로따로 신청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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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니은 일필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저당권 가능 불가능? 토지 일부 안 되죠. 부동산 일부 하면 무조건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떠올려라 했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요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저당권은 채권과 같이 이전되어야 된다. 맞죠? 그런데 우리 등기소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기하는 곳이지 채권에 대한 등기하는 곳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데 등기소에서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받고 있지 채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죠. 그런데 우리 민법의 법리상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양도가 돼야 돼요. 맞죠? 분리 양도하면 안 되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거는 저당권만 이전되는 거라면 각하해야 돼. 채권과 같이 이전해야만 저당권 이전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부동산 등기소니까 저당권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리에 따라 우리는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채권도 같이 양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 각하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신청인이 그 뜻을 기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저당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뭐도 같이 이전한다?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라. 이게 이제 원칙으로 나오게 됩니다. 건저당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건저당권 이전도 마찬가지야. 저당권 이전이든 건저당권 이전이든 채권과 같이 양도되고 있다. 그 다음에 리얼. 그래, 디귿은 맞죠? 리얼. 건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러나 건저당권 존속 기간 이거는 임의적이죠.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그 다음 미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건저당권 이전되든 변경될 때는 그때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한다. 계약 양도 계약 인수한다. 계약 양도 계약 인수.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라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기억나시죠?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죠. 자,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자, 212페이지 가면 변경 경정 등기 이런 게 나와요. 이 변경 경정 등기는 우리 아까 했던 경정 등기 할 때 동일성 유지 요건 있죠? 동일성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경정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때 권리자 모두 바뀌면 안 되고 권리 종류가 바뀌어도 안 되고 요즘 그 부분이 제일 핫한 부분이다. 경정에서. 그런도 아시고. 그다음에 직권 경정할 때는 직권 경정은 원칙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그리고 직권 경정하고 나서 사후 보고하고 사후 통지하죠. 통지할 때는 여러 명 모두에게 해준다. 여러 명 있으면 그중 1인에게 한다. 그중 1인에게. 그리고 이해관계인 있으면 승낙 받아야 가능하다. 안 받아도 가능하다. 받아야 가능하다. 이해관계인 있을 때 무조건 승낙 받아야 가능한 것 대표적인 것 세 가지. 말소 회복, 직권 경정 세 가지.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인도하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원래 말소 등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말소 등기는 나중에 우리 9월달, 10월달 문제풀이 할 때 말소 등기해서 그때 설명을 조금 더 드리죠. 넘어가고. 자, 가장 중요한 가등기를 가기 전에 부기 등기라는 게 나왔어요. 223페이지 가봅니다. 223페이지. 자, 등기는 주등기. 순위번호 1, 2, 3, 4, 5 붙이는 거. 부기등기 1-1, 2-1 붙이는 거. 자, 이렇게 나뉘는데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유지하는 등기다. 그죠?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 직권으로 말소가 같이 돼버려요. 자, 이때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는 어떤 등기가 있느냐?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자, 우선 소유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다 주등기로 하더라.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제한 물권,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은 모두 뭘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은 모두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익 물권은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권능을 목적으로 해서 설정되는 권리고, 담보 물권은 소유권이 가지는 처분 권능, 내가 대신 경매를 통해서 팔아주지. 맞죠? 처분 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물권은 모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요건 다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 제한한다.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한다. 다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위에 있는 네 가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요거는 다 무슨 등기로 하더라? 부기등기로 하더라.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전세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부기등기.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주등기,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등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은 주등기. 근데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럼 그 지역권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이죠. 그것은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전세권은 주등기입니다. 전세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전세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가 전전세야. 그러면 전전세 등기는 부기등기. 그죠? 자, 임차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주등기. 그런데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그게 전대차라고 부르죠. 그럼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 그게 전차권이잖아. 전차권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그죠?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 자, 해서 요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오로지 주등기로 이루어지더라.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 이전, 그리고 모든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와 표제부 등기. 요거 밑에 두 가지는 우리 이미 했죠. 멸실 등기, 표제부 등기는 단주 대신 주등기를 한다 했잖아요. 결국 모든 말소 등기, 주등기, 소유권 보존 이전은 당연히 주등기. 대표적으로 주등기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더라. 자,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자, 요거는 내 이름 바꿨다, 내가 이사 가서 주소 바뀌었다. 요거 단독 신청하면서 언제나 부기등기로. 권리 순위 바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각종 특약, 각종 약정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권리 소멸 약정, 부기등기. 환매 특약, 부기등기. 그죠? 전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자, 권리질권의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그냥 용어 자체를 부기등기까지 넣어서 외워버리라 그랬습니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고 있죠. 그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그게 이제 권리질권의 등기라고 부르는 유일하게 등기되는 질권이에요. 그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입니까? 소유권이 아닌 채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채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질권의 부기등기.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상 권리도 남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그냥 가등기의 이전 등기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가등기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있죠. 자, 요거 두 개는 모두 가능한 등기인데 다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에요. 그럼 아까 소유권 이전만 주, 아닌 권리 이전은 부기죠. 그러면 가등기상 권리, 청구권, 채권 이전이단 말이에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그 다음 부기등기를 하는 거 많죠? 많은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노? 자, 우리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그죠? 전부 말소 회복은 주,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이렇게 말소 회복은 양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우리 권리 변경 등기와 권리 경정 등기, 이 두 가지는 경우에 따라 주등기로 또는 부기등기로 달라지죠. 자,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 없다. 즉 고쳐도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없더라.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그런데 고치면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있지만 그 사람 승낙을 받아왔어.
그때도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런데 고치면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승낙 못 받았어요. 이때는 주등기. 그죠?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 부기등기를 하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잘 안 다루지만 우리 이 구분 건물에서 건물만에 관해서 인정되는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었죠. 그럼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하고 나면 보통 건물 등기부에 된 권리는 토지에도 인정돼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건물에만 인정됩니다.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라고 해서 그것도 부기등기로 들어가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 됐습니다. 마음도 하시고. 자, 많이 있습니다. 부기등기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고. 자, 75번 문제 하나 보고 가죠. 75번.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거. 이 말은 그럼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요런 등기는 뭐가 있어요?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가 요 등기죠. 그럼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 찾아라 하는구나. 그리고 밑에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니까 뭐 변경 나왔는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야. 이거 아니야. 권리 변경이나 경정 찾아야죠. 그리고 2번 보니까 건재당권 이전이고 3번에 보니까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해가는 마지막에 전세권 변경 등기. 이거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1번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부기등기로 한다. 그죠? 2번에 건저당권 이전,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이니까 역시 부기등기로 해요. 4번에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 약정은 다 부기등기로 해요. 5번에 권리 질권, 부기등기로 해요. 그죠? 어려운 거 없죠? 자, 224페이지 77번. 7자 2개. 자, 4번 보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주등기, 부기등기.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주등기. 그죠? 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부기등기. 그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부기등기. 아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주등기. 소유권 가압류. 주등기. 전세권 가압류. 부기등기. 저당권 가처분. 부기등기. 맞죠? 쉽잖아요. 됐습니다. 자, 가등기 갑니다. 가등기. 아, 2시 조금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2시 조금 넘어서요. 야, 그래도 그거 어제 제과점에 가가지고 얄궂이 떡 비슷한 빵을 아들 주먹만한 거 3개를 샀어요. 한 개 한 2,000원 하다. 또 되게 비싸던데. 달달해요. 그래서 먹다가 다리에서 어제 못 먹고 하나를 남겼는데 아침에 오다가 비도 오고 차는 밀리지.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그거 있더라고. 그거 하나 먹었는데 중간에 한 2시간 반 정도 자빠질 줄 알았더니 아직 하는 거 보니까 그 근기 있다. 그죠? 근기 있어요. 자, 가등기. 그게 아니고 안 자빠진 이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밥 안 묻다 해갖고 구운 달걀 하나에 감자하고 좀 주시더라. 그거 먹어서 그렇구나. 어쩐지 그렇게 근기 있는 음식이 아닌데 밀가루가 그렇게 근기 있으면 안 되죠. 밀가루는 먹고 돌아서다가 자빠지는 게 밀가루잖아. 맞죠? 그렇죠. 옛날 우스개 있잖아. 중국집 가갖고 짜장면 꽃배기 10그릇 주소. 그거 배 터지게 먹고 그죠? 화장실 갔다가 누워서 계산하고 문지방 넣었다가 문지방에 탁 걸려 자빠라지면서 뭐라 한다. 딱 밀가루 근기 없네. 이러면서 일난다고. 그죠? 자, 가등기. 한 5, 6년 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먹혔는데 이제 완전히 아재 개그가 돼갖고 안 먹혀요. 큰일 났다. 자, 가등기.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이 청구권 보존 목적으로 하는데 청구권은 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돼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한다 못 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 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 우리 말소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서 가등기 못한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가등기 못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가등기는 각종의 권리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청구권, 권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설이변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네 가지 청구권 보전 목적으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각종 권리가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일 때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그런 것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 학자들이 무슨 상태에서 예약 상태에서 가지는 청구권이다. 예약만 해놓고는 바로 권리 행사가 안 되고 본계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본계약 가야 청구권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장래 확정될 수 있는 청구권이다. 그것도 예약 상태에서도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왜? 가등기는 해도 권리 변동한다? 아직 안 한다? 안 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유증 원인으로 할 때는 장래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 발생하겠죠. 그럼 장래 확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언 자체가 언제든지 처리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등기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설정 소유권 제외한 권리 생겼어요. 이전 권리자 바뀌었어요. 변경 내용의 변화가 있어 소멸 권리 없어졌어요. 여기에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보존은 없다. 그죠? 그래서 보존은 가등기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분을 제한하는 거 요거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등기 못한다. 그 다음에 시기와 정지 조건은 공통점이 법률 효과가 나중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법률 효과 발생 안 해요. 맞죠? 그러면 시기는 기한이 도래해야,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 때까지는 법률 효과 발생이 정지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돼야 법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럼 법률 효과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 부담하는 게 법률 효과죠. 그러면 권리라는 거는 법률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힘, 파워가 권리예요. 그럼 지금 파워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파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보전, 약한 것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종기부와 해제 조건부는 지금 법률 효과가 발생해 있다. 즉 권리가 취득돼 있고 권리 행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 하지 못한다.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권은 강하죠. 강하니까 물권자 청구권은 가등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가등기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가등기상 권리 이전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이전 금지가 처분하는 거 요거는 된다. 요건 된다. 자, 우리 이 처분 제한하고 나오면 처분 제한하고 나왔을 때 처분 제한은 처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 가능한 것이 와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권리는 남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지상권 이전 된다 안 된다? 된다. 임차권 이전도 임대인 동의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된다. 그러면 그거는 처분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처분 가능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처분 못하도록 막으려고 제한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가등기 아무런 힘 없죠? 본등기 해야 힘 가지죠? 그럼 가등기 했다 본등기 하는 것은 가등기를 남에게 처분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걸 힘이 있도록 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걸 있도록 한 거지 처분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처분 행위 아닌데 처분 막는다고 기 들어가면 궁디주 차포야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처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합유 지분은 남에게 이전 등기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전 등기 안 되죠. 그러므로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합유 지분 이전 가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자, 아까 가등기의 이전 등기 가능. 가등기의 이전 가등기도 가능. 자, 이중 가등기 또는 중복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가등기는 아무런 힘도 없다.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가등기 무시하고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 병 가능 불가능? 가능.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게 가능한데 또 다른 가등기 병 이거 안 된다 하면 아주 웃기는 얘기가 돼버린다. 맞죠? 그래서 가등기 있을 때 그 가등기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형식의 또 다른 가등기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가등기는 아무런 힘도 없다.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가등기 무시하고 얼마든지 이게 이제 중복 가등기라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 딱 한 사람 누구? 가등기 권리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자, 가등기 말소도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되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개나 소나.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개나 소나 가능하다. 맞죠? 자, 그러면 1번 소유자 갑돼 있다.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을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을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갑은 안 돼요. 자, 을은 뭐 첨부해서 의무자 갑의 승낙서 첨부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는 판수보상포표 혼가 가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받으면 맞죠? 자, 그렇게 혼자 신청할 수 있고 갑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나 소나 다 된다 그랬어요. 자, 가등기 명의인 을 단독 말소 신청 가능. 가등기 자체는 단독 신청 못했던 가등기 당시의 상대방 가등기 의무자 갑 을 승낙서 받으면 단독 말소 신청 가능. 심지어 전혀 관계없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병도 을 승낙서 받으면 을 가등기 단독 말소 가능. 그러면 지금 등기부 있는 자 중에 가등기 말소 단독 신청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할 수 있네. 그래서 가등기의 단독 신청은 가등기 권리자만 가능했지만 가등기의 말소 단독 신청은 개나 소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의는 당연히 단독 말소 신청 가능하고 갑도 단독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갑이 개고 병도 단독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병은 소인 거예요. 그죠? 개나 소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개나 소나. 왜 그러냐? 가등기는 등기되어도 권리 변동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력도 없는 거 지우는 것은 단순하게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이 특별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가등기의 단독 신청은 가등기 권리자만 가능하고 가등기의 말소 단독 신청은 개나 소나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고 자, 가등기는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소급하고 효력은 소급 안 하죠. 순위가 소급하면서 가등기 후 무시하고 들어온 본등기 하기 이전까지의 등기, 중간에 들어온 등기는 원칙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근데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네 가지 있다는 거야. 아까 수용할 때도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네 가지, 본등기 할 때도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네 가지. 네 가지 하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 생각난다. 그죠?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온 등기가 중간에 들어왔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부른다. 그죠? 이 중간 처분의 등기 중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 본등기 된 것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은 직권말소야. 그죠? 그러나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직권말소 안 된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러면 가등기 이전에 여기 보니까 가압류 있었어요. 이거 직권말소하면 안 되죠? 가등기보다 빨리 있으니까 가등기 이전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지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가등기 이후에 경매가 들어와서 경매. 자, 이 경매가 가등기보다 앞에 있는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라면 이거는 가등기보다 후에 들어왔지만 선순위 권리자 권리 행사죠? 요거 말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경매일 때도 말소를 못해요. 그죠? 자, 그러나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더라. 이거 원칙 직권말소죠. 이거 직권말소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경매 역시 직권말소입니다. 맞죠? 자, 가등기 후에 들어온 여기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이 있어요. 요거 직권말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신청한 임의경매 요것도 직권말소입니다. 맞죠? 그래서 경매라고 다 직권말소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자,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 가처분이지만 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등기 상의 권리 그 자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자체를 가압류 가처분해 놓고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말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직권말소하지 못하는 것 가압류에 의한 경매, 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경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는 가등기상 권리, 가등기상 권리를 직접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 제가 직권말소 못하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자, 여기에 임차권이 들어왔는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나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지죠? 그러나 대항력은 등기함으로써 가져요. 그러면 이 대항력 가지고 저 앞에 있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이 안 되죠? 원래는 직권말소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임차권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인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건 별도로 보호되고 있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 건물은 등기와 상관없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주택인도 상가 건물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가지죠. 그러면 등기는 이때 했지만 그 대항력은 요때 취득했어요. 대항력. 즉 주택이라면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게 여기서 한 거야. 그러다가 쭉 뒤에 와서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또는 임대인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임차권 등기를 여기 와서 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등기된 때로부터 대항력을 가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특별법에 의해서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 등기부터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 등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임차권 등기는 가등기 후에 들어왔지만 대항력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다. 그죠?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해서 네 가지는 직권말소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가등기에서 몇 문제만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자, 78번 문제 한번 봅니다. 78번. 큰일 났다. 뭐 종친다. 그죠? 자, 78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해야 된다. 요거 가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칸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때 몇 년 뒤에 하더라도 어디 한다? 여기에 합니다.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 같이 쓴다. 그죠? 아까 우리 신탁과 신탁 등기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같다. 그죠?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즉 가등기와 본등기 순위는 같다. 하나의 순위번호 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전부는 아니죠. 양립하지 못하는 것만 직권말소하는 거고 직권말소 못하는 게 네 가지 있잖아요. 그건 직권말소 못하니까 전부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전부. 참 문제 쪼잔하다. 그죠? 그래도 그렇게도 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임차권 가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가등기. 자, 요렇게 해놨더니 본등기 되기 전에 아무리 힘없죠? 그래서 2번 다른 사람 전세권 A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다가 임차권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 을 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임차권과 전세권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요거는 직권 말소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3번 저당권 C 들어왔다. 자, 임차권 때문에 저당권이 방해를 받아요. 저당권 때문에 임차권이 방해를 받아요. 서로 안 받죠. 저당권은 점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모든 권리들과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본등기가 됐더라도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 저당권 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차권 저당권 막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저당권 본등기가 됐습니다. 저당권을. 자, 저당권은 다른 권리들과 다 양립할 수 있죠. 그러면 후에 들어온 임차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다른 저당권이든 말소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당권 가등기에 의한 저당권 본등기를 한 경우는 말소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당권은 다른 것과 다 양립 가능하니까. 다른 저당권도 순위만 정해질 뿐 양립 가능하죠. 가능하죠. 저당권은 또 스스로 사용 수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용 수익권하고 양립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러므로 3번 임차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 용의권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용의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5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거 개나 소나 가능한데 명의도 당연히 가능하지 뭐.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 자, 80번 문제 한번 보죠. 80번.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푸는 게 좋죠?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건 네 생각이다 하는 분이 몇 분 계시고. 자, 1번 옳은 것.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청구권입니다. 그때 그 청구권 보존 위한 가등기. 아까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있고 종기부 해제조건부가 안 되죠.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없다 했다 틀렸다. 2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쭉 늘어졌는데 모아보면 가등기 가처분입니다. 요거는 단독 신청해야죠. 근데 등기관은 법원 촉탁에 따라 가등기하다 틀렸다. 직권 가등기 틀렸다.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소재불명, 행방불명 나오면 무조건 재권 판결.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당연히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전세권 설정 청구 가등기인지 신청서에 적어내야 되겠죠.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 없다. 무슨 가등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안 되지.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그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뭐한다? 넘어간다. 무슨 말 이해하죠?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자. 이거 맞나? 아무리 머리 쥐자도 이거는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죠? 이런 거 뭐한다? 넘어간다. 다른데 답이 아니까 나 찾아본다. 5번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제3자가 가등기 명인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개나 소나 가능하다. 5번에 답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다 알려고 하지 마라. 항상 제가 얘기드려요. 처음 보는 거 이상하다. 이거 안 본 것 같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아는 데서 답을 찾아라. 맞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모르는 데서 답이 있다. 그건 틀리라고 내 문제다. 그러면 그건 틀려주면 돼요. 몇 문제 안 돼요. 그런 거. 그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아는 것도 틀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리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냥 나쁘다. 되게 나쁘다. 되게 나쁘다. 자, 83번 문제 한번 봅니다. 83번.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에 등기법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법이 워낙 개판을 좀 친 바람에 등기법 난이도가 높은 게 좀 묻혀버렸어요. 작년에 공법이 그리 어렵다더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83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 한 문제만 딱 더 보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임차권도 가등기 할 수 있죠. 있죠. 당연히 가등기 할 수 있죠.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하기 전에 이전 가등기 당연히 가능해야죠. 맞죠? 합유 지분은 이전 등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전 가등기도 안 되는 거고, 공유 지분은 이전 등기 되죠. 그럼 이전 가등기 되는 거고, 임차권 이전 등기 되죠. 그럼 이전 가등기 되는 거지 뭐.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하는 그런 취지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맞고. 3번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 승낙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이건 가등기 의무자도 되고 제3자도 되고 개나 소나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5번부터 봅니다. 5번. 자,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해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 자, 우리 말소 회복 등기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는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그때 그 사람 말소 당시 소유자,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때 그 사람하고 하는 거다. 기억나죠? 그래서 본등기 신청 의무자는 예전 소유자 갑이다. 갑. 맞죠? 자, 4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혹시 민법에서 사인증여라는 용어 배우셨어요? 안 배웠죠? 사인증여. 근데 이게 작년에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아까 가등기 가처분 이게 처분 제한이냐 아니냐 니 아나 하고 냈던 인간하고 똑같은 이 똘갱이가 하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똘갱이가 들어간데 그것도 이것도 답이에요. 이 미친놈이 들어가가지고. 막 미쳤다라기보다는 가장 좋게 생각하면 막 틀리라고 내 문제인 것 같다. 고 생각하면 되죠. 자, 사인정여. 아, 내 사람이 정여를 하는 것 같다. 아니고 죽을 사자예요. 그죠? 죽을 사. 그리고 원인 인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원인으로 하는 정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원인으로 하는 정여. 자, 갑 영감님이 앞집 김양을 짝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유정을 했습니다. 아, 영감님 순진한 분이야. 왜? 차마 말로 못하고 내 죽으면 내 부동산이라도 네가 가라. 내가 좋아했대. 이라고 이제 죽고 나서 알아라. 참 순진하고 좋은 분이야. 근데 사인정의 하는 거야. 이 양반은 딱 김양 가가지고 내니 좋아한대. 그런데요. 그래서 내 죽으면 저 집 네 줄라 했는데 신라 그렇지는 않고요. 아침마다 쌍화차 한 잔 타줄 수 있나? 저녁에 다리 좀 밟아줄 수 있나? 저거 줄 끼인데. 그러니까 김양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주면 받지요. 자, 해가지고 하는 게 사인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정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인정여는 계약이에요. 똑같은 정여가 있는데 사인정여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갑이 김양에게 내 죽으면 네 줄락 하는데 받을래 청약을 하고 김양은 그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주는 사인정여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그러므로 사인정여를 제시하는 갑 영감님은 닳고 닳은 영감님이고 유정하는 갑 영감님은 순진한 분이야. 양영감, 앞으로 양영감 그런 사람이고 맞죠? 사인정여하는 영감님은 여러분 연세 드시면 이제 그런 영감님이죠.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제 이해되세요? 그럼 사인정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자, 계약이면서 상대방과 합의가 했죠. 그런데 우리 아까 봤어요.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사인정여 계약은 지금 성립했지만 을이 김양이 갑부동산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확정돼요? 갑이 죽어야 확정되는 거야. 맞죠? 그럼 장래 확정될 청구권,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도 유정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뭐 사인정여는 계약이야. 계약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래 확정될 청구권 그 사람 죽으면 확정적으로 발생하죠.
그러나 유언은 단독 행위야. 상대방 없이 혼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유정은 아예 가등기를 못하는 것이고 사인 정연은 계약이니까 계약 관계에서 묶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무효 취소로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묶여가니까 나중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등기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를 사인정의와 배우도 안 하는 우리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미친놈이다 말이에요. 미친놈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다. 가등기는 할 수 있는데 없다 해서 틀렸지만 이거 여러분 알고 간다 모르고 간다 그냥 이자 먹고 가세요. 이거 또 내면 또 똘개이 들어간다. 그 똘개이까지 풀하면 안 되지. 정상인은 정상인하고 놀아야지 똘개이하고 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됐습니다. 등기법은 그래서 다 마주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등기법 우리 책 그거 기본서 다 외워도 여러분 빵점 내려면 첫 문제도 맞는다 했잖아. 맞죠? 등기는 그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적당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30페이지, 230페이지. 자, 85번 문제 간단한 거 이거 하나만 풀고 가죠. 간단한 거 하나만.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등기 중에 직권말소의 대상인 거 뭐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보지 말고. 몇 번? 5번. 5번.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인데 가처분, 가압류는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가압류, 가처분 앞에는 처분 가능한 것이 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자,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해당 가등기상 권리도 부기등기로 이전등기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압류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압류의 가등기 하고 싶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압류 가처분은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거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가압류하기 전에 가등기 해놓고 관공 촉탁이 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못 지우죠? 그럼 그 임의경매도 못 지운다. 3번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못 지우니까 그 강제경매도 못 지운다. 4번 가등기권자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이때 이 주택 임차권 등기는 가등기 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나 대항력이 있다면 말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막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뒤에 뭐 가처분하고 촉탁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은 우리 동영 모의고사 치면서 그때 문제를 출제해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실장님하고 지금 토의 중입니다. 우리 시험 치듯이 24문제만 내서 할 것인가, 한 30문제 낼 것인가, 막 그냥 다른 과목 중 한 40문제 내서 할 것인가, 지금 토의 중입니다. 24문제만 내면 여러분이 해설을 좀 오래 들으실 수 있고 대신에 문제수는 작게 다뤄. 40문제를 다루면 문제는 많이 다루는데 해설 시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다 장단점은 있죠. 어쨌든 지금 요래 왔는데 이 EBS 이 공시법 문제집이 우리 앞에 제가 그 첨부 서면판 보지 말라 하는 거 그거 빼고 나면 그래도 막 나름 문제가 숫자도 좀 적고 그래도 뭐 괜찮은 문제도 제법 있으니까 문제를 다 한번 풀어는 보십시오. 그죠?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다. 그러나 틀린 문제는 반드시 반복해서 봄으로써 안 틀리게 해야 된다. 그게 전제로 돼가지고 문제집을 봐야 됩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부터는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로 들어갑니다. 동영 모의고사 잘 따라오시면 합격증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